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와 건조한 대기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금세 대기가 건조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산, 포항에는 현재 건조주의보가 다시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경북에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경북 북동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초속 15에서 20m 내외에 강풍이 부는 곳도 있겠고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화재 및 산불 위험도 높아 불씨 관리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름 맑고 포근합니다. 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4도, 안동은 11도, 포항은 15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에는 대구의 기온 23도, 안동은 21도, 포항은 22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훌쩍 넘겠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에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유의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에는 봄비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환영하고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내란 옹호 세력에 대한 청산 없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이 경주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탄핵 집회에 계속 참여해온 경주 시민은 탄핵 광장을 함께 지켜온 위대한 시민들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악법이 법이 아니듯 그릇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님을, 국가폭력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보이기 위해 기꺼이 깃발을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또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수괴에 대해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의 파면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을 하였다. 123일 동안 탄핵 광장에서 울고 웃으며 만들어낸 시민들의 승리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내란 수괴에 동조했다며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의원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와 탄핵 소추안 투표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비호하며 합법적인 법 집행을 막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을 때 국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러고 내란범을 동조하고 함께했던 의원입니다. 이런 자를 경주 시민으로 대표를 하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탄핵 반대 세력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지역 정치권에도 어떤 파장을 낳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은 6월 3일 열릴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미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데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출마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두 명 모두 그동안 탄핵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며 여론몰이를 했었습니다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이번 대선은 60일밖에 없는 단기 대선이라며 탄핵 반대 열정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준비해왔고 다음 주부터 대선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도 조기 대선이 열리면 뒷배를 대놓고 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시장직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월 탄핵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애국가를 불러 고발당하기도 했는데 조기 대선 전략을 SNS에 올렸습니다. 자유우파 대통령이 모조리 시해되고 감옥 가고 탄핵이 반복되는 게 안타깝다며 이번 국회 탄핵 때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한 것도 내란죄라는
사상전에 휘말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경선을 전국 순회로 치러 자유우파 승리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자신부터 온몸을 바치겠다고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 MBC와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에 새로운 인물이 필요한 건 분명하고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며 조만간 출마 여부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그동안 조기 대선 출마 의사를 보이면서도 탄핵은 기각될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지사 역시 윤 전 대통령을 각하라 부르는 등 두 명 모두 지지층 사이 여론몰이를 해왔지만 탄핵 결정 이후 여기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홍 시장은 대선 경선 단계에서 시장직을 내놓기로 해 경제부시장 등 정무직 10여 명도 함께 물러날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부시장 체제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집니다. 이 지사는 출마하더라도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하고 후보자가 된다면 사퇴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성사된 조기 대선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동시 도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 초 경북 산불 확산 당시와 유사한 강풍이 예보돼 대형 산불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정오까지 해안가는 초속 20m, 강원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고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진화일기와 소방 인력을 경북과 강원 등 동해안에 전진 배치하고 지자체는 대피 체계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북 산불로 인해 주택 4,199동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5개 시군 가운데 영덕 1,508동, 안동 1,433동으로 주택 피해가 가장 컸고 현재까지 임시주택 수요 2,903동 가운데 절반 미만인 1,300여 동에 대해서만 부지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그러나 기반시설 조성이 끝난 곳은 아직 없어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상당 기간 더 걸릴 전망입니다. 경북 산불의 이재 민수는 총 2,000여 가구 3,300여 명이며 이 중 1,500여 가구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호텔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형 산불 당시 마을 방송도 재난 문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촌 노약자들은 대피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재난 대처와 함께 농촌 특유의 마을 공동체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사방으로 거센 화염이 마을을 삼키고 있습니다. 호스로 물을 뿌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황급히 차에 오르자 불티가 마치 장대비처럼 떨어집니다. 하나님. 영양군 답곡 1위 이장 이상학 씨는 딸과 이웃 할머니를 태우고 마을을 급하게 탈출했습니다. 태워. 선배 이쪽으로 오세요. 두 사람을 대피소로 피신시킨 이장은 다시 차를 마을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집에서 나오지조차 못하는 어르신들이 마을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문자를 잘 확인 못하죠. 방송이 해도 안 되는 게 뭐냐면 통신이 다 막 불이 타버리니까. 이장은 불길 속에서 동네 어르신을 들쳐업고 필사적으로 뛰어야 했습니다. 이거 업어가지고 엄피라고. 근데 어거지를 엎였어요. 그 불길은 막 계속 막 이걸 비치고. 불길이 영양 지역을 덮치기 몇 시간 전 안동시 국공리 이장 권세용 씨도 주민 대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을 회관 CCTV에는 이장이 동네 어르신의 보따리를 대신 들고 주민들을 재촉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긴박한 상황이니까 이제 주민 먼저 살려야 되겠다 싶어갖고 할매들이 많으니까 급하게 올라갔죠. 하지만 불이 꺼진 뒤 돌아온 마을은 초토화 상태였습니다. 주민 대피에 바빠 물도 못 틀어놓고 나간 이장네 집은 모조리 타버렸고 농번기에 쓸 농기계도 형편없이 망가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주민은 없었습니다. 마을 심부름꾼으로서의 의무였다고 이장들은 말합니다. 후회는 않습니다. 이장으로서 주민을 대피 다 시켰기 때문에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일단 뭐 우리 마을 주민분들이
우선이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부지불식간 마을을 덮쳤던 재난. 대피 문자도 방송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을 구한 건 마을 공동체였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영덕군의회는 이번 영덕 산불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에 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영덕군은 21명의 인명피해와 10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입었지만 현행 법령으로는 피해 복구와 지원에 한계가 많다며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건의한 특별법은 특별교부세 추가 배정 등을 통한 이재민 생계비 지원 확대, 농기계와 어선 복구 지원, 송이 소득 보전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산불로 인해 발생한 소각 잔재물이 하천과 바다로 유입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막을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차단막 설치 지역은 오십천과 축산천의 상수원 보호구역 2개 지점과 햇불천, 석동천, 목골천 등 소하천 6곳입니다. 산불 잔재물이 하천과 바다로 유입되면 수질 악화로 인한 생태계 피해는 물론 연안의 어자원 감소 등 수산업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딴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임도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임도 부족으로 산불을 제때 진화하지 못했다며 임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산불 방지 효과는 크지 않고 산림만 훼손한다고 반박합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13시간 만에 주부를 진화한 산청하동 산불. 산림청이 관련 통계를 만든 1986년 이후 역대 두 번째 긴 산불이었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858헥타르에 달했습니다. 산불 현장은 해발 900m의 높은 봉우리에 위치하여 접근을 위한 임도가 없고 임도 부족으로 진화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임도로부터 거리가 1m 멀어질수록 산불 피해 면적은 1.55제곱미터씩 증가한다는 미국 내 연구도 있다며 임도를 더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진화 차량하고 인력이 들어가려면 그리고 차량이 교행을 하려면 5m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폭이. 치약적으로부터 임도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 인도가 산불 예방과 진화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기후재난연구소가 제시한 2022년 밀양 산불 사진인데 임도 주변으로 숲이 불탔습니다. 임도가 바람길이 되어 불을 확산시키는 역할만 해온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합천, 울진, 함양 산불 현장들을 가보면 임도 따라서 산불이 확산된 증거들이 임도가 산림 출입과 개발을 부추겨 산불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청 산불 발화 지점도 두릅밭으로 조성된 임야입니다. 불이 날아다녀요. 임도가 무슨 저지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고요. 임도가 생기는 곳은 산림 속에 어떤 형태로든 개발 사업이 허가가 납니다. 임도는 산사태 원인의 하나로도 꼽힙니다. 특히 생태계의 보고이자 우리나라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의 임도 개설은 더 신중해야 한다고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까지를 생각해서 만든 곳이잖아요. 임도를 그럼 어디까지 내겠어요? 천왕봉까지 내겠어요? 반야봉까지 내겠어요? 대형 산불을 계기로 임도 확충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어제 오후 3시 31분쯤 경주시 안강읍 검단리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헬기 6대가 출동해 1시간 만에 진화했고 산림 0.6헥타르가 불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산불 발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경상북도가 산불로 큰 피해가 난 5개 시군을 중심으로 특화산업, 골목상권, 농공단지, 관광 등 4대 분야 20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영덕에는 동해안 스마트 양식 콤플렉스를 조성하고 의성 등 내륙 지역에는 스마트팜 클러스터 및 미래농업 테마파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공장이 전소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본 안동 남후 농공단지와 영덕 2 농공단지를 강소 산업단지로 만드는 시범 사업을 국가에 제안하고
골목 상권 재건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7,88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경북도 선관위가 공정선거지원단 3명과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17명을, 시군 선관위는 각 20명 이내입니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해 근무를 희망하는 선관위에 직접 또는 이메일,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대기가 금세 다시 건조해졌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산, 포항에는 다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그 밖에 경북에도 차차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건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더불어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초속 15에서 20m 내외에 바람이 강풍으로 부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화재 및 산불 위험도 높아 불씨 관리에 신경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나름 맑고 포근합니다. 화요일 대구의 아침 기온은 14도, 안동 11도, 포항은 15도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 이상 높게 출발하는데요. 낮 기온도 대구는 23도, 안동은 21도, 포항은 22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훌쩍 넘겠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에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일교차에 유의해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일본 남쪽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는 현재 보통 수준 예상되는데요. 어제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남동진해 오늘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4도, 영천도 14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높게 출발해서요. 낮에는 대구 23도, 영천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1도, 의성은 6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안동 21도, 의성은 2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15도로 시작해 낮에는 22도 예상됩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 사이에는 봄비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이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